자, 시행령 제114조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 소집입니다. 지금 군사교육 소집 들어가 있잖아요. 보충역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했고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전시근로역. 이게 답니다. 자, 법제 55조 1항 단서에 따른 아까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겁니다.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 소집에 관하여는 106조, 107조 보충역 나와있는 군사교육 소집 그 조항입니다. 각 호의 부분 및 108조부터 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냥 보충역에 그 나와있는 그 군사교육 소집에 대한 조항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시행령 115조 예비역, 이제 예비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입니다. 이러한 각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55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 숫자는 기억해야 되겠죠? 까지, 입영일 60일 전까지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보전 진급,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며칠 이내로 군사교육 소집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120일. 맞죠? 기억나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2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를 입영일 며칠 전? 4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를 누구? 입영부대장이 아니고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태형 훈련 중 그렇게 나왔을 때 군사교육 소집 부대의장, 그 다음에 여기 입영일 40일 전, 예, 이렇게 나와도 되고 뭐 다른 거로 이렇게 뭐 운영계획서 뭐 이런 걸로 나와도 되고 지체 없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걸어서 여기에도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 입영부대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항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의 송달, 교육훈련의 기간과 내용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 앞에 한 개 더 있었죠. 병력동원 훈련 소집의 면제 절차인가? 그거. 훈련, 교육훈련 이렇게 나오니까 국방부 장관. 다음 페이지. 이번 시험에 가로형으로 나왔습니다. 이 표. 이 표에 대한 내용이 가로형으로 나왔고요. 시행령 115조의 2 예비역의 진급입니다. 예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2항 및 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 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을 경과하고 115조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지만 진급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을 경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교육 소집을 마쳐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진급시킬 수 있다는 거죠. 2항 예비역 장교, 부사관은 아니죠. 일단 장교, 진급에 필요한 진급 예정, 계급별로의 최저 복무 기간, 가로 전역 당시의 계급의 현역 복무 기간까지 다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자, 대령은 중령으로서 7년, 중령은 소령으로서 7년, 소령은 대위로서 7년, 대위는 중위로서 6년 경과해야 되고 중위는 소위로서 2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한 이 네 가지가 이번 시험에 가로형으로 나왔고요. 이거 조직훈련에서 나온 거와 똑같잖아요. 26777 맞죠? 26777 10인가? 뭐 그래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사관이니까 26777 여기 장교니까 26777만 언급이 돼 있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다음 사망은 이제 부사관, 예비역의 부사관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 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은 누가?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게 가로형으로 나왔었어요. 73회 때 장관이 정합니다. 자, 시행령 제115조의 3 예비역 장교 또는 예비역 부사관의 임용. 1항 예비역 부사관 또는 병 중에서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115조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 장교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호 18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18개월 또는 소집되어 18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소집되어 18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상근예비역 얘기하는 거죠. 맞죠? 네. 현역 복무 또는 현역병으로 복무 상근예비역 복무 여튼 18개월 이상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자. 예비역 부사관 또는 병이 예비역 장교로 임용이 되려 그러면은 18개월 이상 복무를 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이상의 어떤 졸업 학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교육 소집을 마쳐야 되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검정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지만 임용할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죠? 이항 예비역 병 중에서 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115조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115조의 4 예비역의 진급권자, 임용권자입니다. 1항 예비역 장교 진급과 예비역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 장교로의 임용은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누가 행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행합니다. 장교는 국방부 장관. 근데 2항 예비역 부사관 및 병의 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군 부사관으로서의 임용은 누가 합니까? 각군 참모총장이 행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관여 안 하죠? 없죠? 네. 각군 참모총장이 행하는데 각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누구에게?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나온 적은 없는데 다 그냥 우리 딱 봤을 때 이거 딱 시험에 내고 싶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이거 시험 한번 내볼까 라는 딱 느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가 출제원이다. 맞죠? 예, 뭐 사지선단 아니면 딱 가로형 그래서 보는 거예요. 시행규칙 77조의 3 예비역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선발입니다. 1항 각군 참모총장은 영 115조 1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호사항을 종합평가 그리고 종합평가하여 영 115조의 2 및 115조의 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자, 경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항목의 사항 경험한 직책 그 다음에 군사교육 그 다음에 군사적인 전문 기능을 갖췄는지 그 다음에 진급기록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요. 복무성과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평가 그 다음에 평정기록 군사교육 성적 그 다음에 상벌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경력은, 그러니까 복무 성과는 데이터, 그러니까 점수로 이렇게 어떤 나올 만한 것들,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경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군사교육이잖아요. 이 군사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성적이고. 그래서 이게 점수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다 생각하는 것들은 복무성과, 나머지는 경력. 그것만 보는 게 아니죠. 3호. 그 밖에 다음 항목의 사항입니다. 품격, 신체 조건, 연령, 군의 학력 및 경력입니다. 그 다음 2항. 각군 참모총장은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 예정일 30일 전이라고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죠? 1개월 전. 복습. 1개월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어디 나오죠? 저번 시간에 전담의사. 거기에 1개월 전, 1개월 전이 나왔죠. 맞죠? 뭔가 한 것 같긴 한데, 맞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죠. 다음 각고사항을 공고해야 됩니다. 1개월 전에 공고하라는 겁니다. 다만 군사상 기밀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1호의 이 선발인은 요거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항 2항 3호 요거죠. 제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급의 경우에는 뭐 지원서, 군경력 증명서, 병과 특기 관련 자격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교 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서류, 지원서 똑같습니다. 군경력 증명서 여기 들어가요. 최종 학력 증명서. 그 다음에 병과 특기 관련 자격증입니다. 여기 원래 부사관도 들어가야 되는데 부사관이 빠져있는데 부사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이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부사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게 그래야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놓친 것 같은데. 왜 최종 학력 증명서 고등학교 이상 해야 된다며. 네.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여하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항 3항 2호에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 여기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제출해 등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 제77조에서 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 절차입니다. 1항 각군 총장은 77조의 3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명부를 병무청장 및 입영부대의장 에게 송부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지병장에게 송부됩니다. 2항 지병장은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명부를 받으면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작성해서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여기 날짜 없죠? 며칠 전 이런 거 없잖아요. 조심하세요. 이거 예비역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거든요. 거기에는 날짜가 없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 제77조에요. 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의 해제. 각군 참모총장은 주어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7조의 3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 소집 기간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 소집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하는 거죠. 뭔가 좀 끝나기 전에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했다는 것은 뭔가 좀 적합하지 않은 뭐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1호 군사학 과목별 성적이 100분의 60점이죠. 미달하게 된 경우. 2호 신체적 결함으로 군사교육 신체적 결함으로 소집교육을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3호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77조의 6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자 명부의 송부입니다. 이러한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교가 예비역 장교에 대한 거니까 장관이 나온 거죠. 영 115조에 의해 따라 진급된 경우에는 해당 진급 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군 총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됩니다. 이항 각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국방부 장관 관여 안 한다 그랬죠. 예비역 부사관 병은 총장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영 115조 이에 따라 진급된 경우에는 해당 진급 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다만 영 115조의 사 제2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권한을 위임받은 부대장이 진급을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서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아까 장성급 이상 지휘관으로 두는 뭐 부대의장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뭐야? 사망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부사관 또는 병이 영 115조의 3 제1항에 따라 예비역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 예비역 장교 임용 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군 총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됩니다. 4항 각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병이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예비역 부사관의 임용 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대장이 임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각군 총장을 거쳐서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됐죠? 네. 예. 시행규칙 제77조의 7, 777이네.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입니다. 보류. 영 115조에 의해 따른 진급 대상자 또는 임용 대상자가 그 진급 또는 임용 발령일 전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발령을 보류합니다. 1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게 아니고 기소된 경우 기소입니다. 보류니까 지켜보겠다 그거죠. 2호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것도 보류입니다. 자, 2항 1항에 따라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 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항고했는데 견책 이하로 경감됐죠. 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속하는 달의 1일이 아니고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다시 진급 발령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예, 시행규칙은 생략하고 맨 밑에 줄 이것만 볼게요. 지방면무청장은 1항에 따라 진급 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 발령 명부를 송부받으면은 해당 진급 발령자, 임용 발령자의 병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병적 정리는 여하튼 지병장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군사교육 소집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7장입니다. 뭐 제목에 써 있다시피 학생들에 대한 학생 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의법군수, 특수병과 장교들이죠. 의법군수 장교 등의 병적 편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법 제57조 학생군사교육입니다. 자, 1항 고등학교, 이게 가로로 나왔었어요. 대학교 아닙니다.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한 바에 따라 일반 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 가로 21조 상근예비역 25조 전환복무자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됐죠? 2항 고등학교 마찬가지 이상 학교에 학생 군사교육단 사관 후보생 또는 부사관 후보생 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 아닙니다. 이거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신체검사를. 자, 사항. 1항과 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령 116조 학생군사교육입니다. 1항 법제 57조에 따른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복무기간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로라고, 따로. 자, 본 문장이 시행령이잖아요. 근데 따로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병역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이 아닌 다른 시행령이 있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 의미에서 써놓은 겁니다. 따로 대통령이라고 한 겁니다. 그 뒤에 나와요. 어디 있더라? 군사교육 실시령인가? 군사교육, 학생 군사교육 실시령. 뭐 그렇게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따로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2항 각군 참모총장은 법제 57조 3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 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3항 법제 57조 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신장, 체중 측정, 시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 방사선 촬영, 병리 검사 등을 포함하는 기본 검사. 그 다음에 2호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의학과, 치과 및 산부인과 관련 검사. 가로 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여성이 신체 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호 그 밖에 누가 각군 참모총장이 신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검사입니다. 신체 검사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고. 4항 법제 57조 제3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학생군사교육단장을 거쳐서 군병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학생군사교육단장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 생략되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5항 제3항 및 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누가 정합니까? 학군 참모총장이 정합니다. 여하튼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 교육하고 관련되어 있는 신체검사는 총장이 합니다. 총장이 병원도 지정하고 맞죠? 예, 뭐 세부사항들도 다 총장이 합니다. 자, 6항 각군 참모총장은 1항에 따라 현역에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편입자 명부 인사명령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를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병무청장 아닙니다. 총장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병무청장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방병무청장 가로 병무지청장 포함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를 이병부대의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됐죠? 네. 참고로 이 내용이 여기 사망이 있죠. 사망 법에 요 사망이 이 내용이 언제지? 최근에 하여튼 개정이 되면서 추가된 거예요.
이 사망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대통령령 보면은 뭐 신체 검사의 종류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부할 양이, 중요한 건 공부하는 양이 늘어났죠. 예전에는 116조, 이거 방금 전에 이거 공부했던 거, 요게 1항하고 2항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법조항 3항이 추가되면서 3항, 4항, 5항, 6항이 신설돼 버렸어요. 공부한 양만 늘어난 거죠. 안 그래도 많은데. 네. 그렇다고 중요한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여기 나오는구나. 시행령 117조 학군 군간부 후보생 제적자의 처리입니다. 이러한 각군 참모총장은 계속 총장.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 후보생을 학생군사 교육 실시령, 아까 따로 대통령 얘기 나왔죠? 그게 요거예요. 제6조에 따라 제적한 경우에는 며칠 이내? 14일 이내. 날짜 기억해야 되겠죠? 그 사유와 명단을 누구에게? 요때 병무청장입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병무청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날짜 없고요.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폐입되기 전 신분으로 복귀시켜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원으로 소집하게 하여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적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거쳐서 지방병무청장한테 가는 거고요. 앞에는 뭐였죠? 후보생 과정으로 편입된 사람들 있죠. 편입됐을 때. 요때는, 자, 병적 기록표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리를 하잖아요. 병적 관리를. 편입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총장이 지병장한테 바로,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병장한테 다이렉트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병장이 갖고 있는 병적 기록표를 이제 입영부대장한테 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단서조항 보겠습니다. 19세 이하 사람에 대해서는 학군 군간부 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 신분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됐죠? 이 19세가 나온 이유가 뭐죠? 뭐하고 연결해야 되겠죠? 병판검사. 맞죠? 네, 병판검사. (18세가) 아닙니다. 2항 지방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제적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10조에 따른 장교 및 부사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군사교육 평가에서 불합격된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이나 소집을 계속 연기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24세까지 이게 뒤에 나오거든요. 병력 의무 이행하고 관련되어 있는 연기, 거기에 파트에 나와요. 학교별 제한 연령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4년제 대학은 뭐 24세 그때까지 계속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적된 사람에게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서 135조 5항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학생군사교육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 딸 친구가 학군 후보생, ROTC 후보생인데 F 학점이 있어갖고 졸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내년에 임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해주면 안 되나, 그거? 안 그래도 인원 모자란다는데. 해줄 것 같습니다. 아, 안 해준대요. 교수가 끝까지 버팅해가지고, 그래, 그 친구가 일주일 동안 엉엉 울었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죠. 수업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아니, 저기 뭐야. 아니, ROTC 후보생 하면은 F가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저기 뭐야. 1학년 때인가? 3, 4학년 때 후보생 때 F를 받은 게 아니고 1학년 때 F가 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1학년 때 F가 있어서 그게 만회가 안 돼가지고 재수강 기회도 놓치고 해서 그래서 올해 원래 임관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임관제로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또 의문을 달았지. 학원 공무, 야, ROTC 후보생 될 때 F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 없대.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안 하잖아요. 다 미달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개인 신상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그 기억이 나서 재직된 사람은 뭐가 툭고 이렇게 나오길래. 자, 이제 의법 군 수의 장교, 그러니까 의무, 법무, 군종, 수의 장교 등의 병적 편입입니다. 통상 특수병과 장교라 그러거든요. 의법 군 수의 장교입니다. 앞으로 이제 의법 군 수의 장교라고 제가 명칭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자, 제 58조. 자, 1항. 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자, 뭐 의법 군수 장교들 뭐 다른 장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 지금 강의하는 게 의법 군수니까 자, 장교로 후보생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장교로 편입되는 거 있죠? 의법 군수가 장교로 편입될 때는 네, 무조건 현역배 입영 대상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바로 장교로 이제 편입하는 사람들. 근데 의법 군수 후보생 선발이 돼서 장교로 편입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후보생을 선발할 때는 현역배 입영 대상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 이 친구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판검사 소집 대상자, 이 친구들도 후보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원이 돼요. 바로 장교로 가는 거는 현역배 입영 대상자만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병판검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후보생은 병판검사를 받은 사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받은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나요? 네. 요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15번부터) 했죠? 네. 자, 현역배 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한 사람은 원할 경우에 의법, 군, 수의 분야 현역 장교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호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 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1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 장교로 편입되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그 해당 분야에 자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교로 갈 수 있습니다. 됐죠? 2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3호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마찬가지로 인정한 사람.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호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의법군수 장교로 바로 편입되는 사람은 현역비 입영 대상자 중에서 각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관련된 시행령 118조 의법군 수의장교 등의 지원입니다. 1항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분야 현역 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 지원서를 가로 전자문서 지원서 포함 편입되는 연도에 전년도입니다.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네. 재학 중인 학교장, 그 다음에 연수기관장 또는 종교단체장을 거쳐서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예. 지방 병무청장이 안 나와요. 이건 장교기 때문에 장교는 병무청장이 직접 관여를 합니다. 예.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학교, 연수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직접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2항 의법 수의 분야, 군종 빠져있죠? 의법 수의 분야 현역 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1항에 따른 편입 지원서에 의법 수의 분야 현역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에 보전법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앞에 나왔잖아요. 보전법수 거기에 보면은 내가 장교로 또는 장교로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보전법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그거하고 연계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됐죠? 예. 군종은 당연히 아니죠. 보전법수에 군종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도 빠져 있죠.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군종 분야 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풀어놓은 겁니다. 별도로. 자, 그 다음에 군종은 또 국방부 장관이 관여를 많이 합니다. 직접 관여를 해요. 국방부 장관이. 이 종교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여를 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연계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기준입니다.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과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가볍게 보십시오. 1호 사회 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막 이런 데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성직의 승인, 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것. 2호 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 및 중법성 함량과 정신전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토할 것 같아 이러면. 쓸데없는 거 읽어도 돼. 3호 국민 전체 및 군 내의 신자수, 종교의식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선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예. 시행령 제118조의 3 군종 분야 현역 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입니다. 1항 법 제58조 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 장교는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1호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 신부, 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2호 입영일 전에 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호 58조 2항에 따라 군종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 2항 국방부 장관. 주어 국방부 장관 나오죠. 1항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 현역 장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선발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 좀 해주십시오. 그 추천을 받아서 선발합니다. 3항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장교, 다시 군종 분야 현역 장교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국방부령. 자, 시행령 118조에서 의법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 인원의 결정입니다. 1항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예.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필요 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국방부 장관은 뭐 해당 분야 관계없이 장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필요 인원은 국방부 장관이 합니다. 의무 분야 현역 장교는 5년 후에 필요 인원, 법무 분야 현역 장교는 2년 후에 필요 인원, 수의 분야는 2년 후에 필요 인원. 의무 분야만 공부를 좀 오래 하잖아요.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5년 후에 필요 인원, 나머지는 2년. 자, 그 다음에 2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5년 후 필요 인원. 법무부 장관은 공익법무관의 2년 후 필요 인원. 농림부 장관은 공중방역 수의사의 2년 후 필요 인원입니다. 예. 이게 되게 단순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출제를 의무 분야 현역 장교 5년 필요 인원 여기 갖고 이거 살짝 보건복지부 장관에다 싹 걸어놓으면 틀리기 십상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장교들은, 장교에 대한 필요 인원은 누가? 국방부 장관이.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보충력 신분이잖아요. 맞죠? 보존법수. 맞죠? 맞죠? 예. 네. 전담 의사는 빠져있지. 그건 병무청장이 하는 거니까. 그것들은 전부 다 해당 주무부, 이제 행정기관장, 그러니까 장관들을, 이 필요 인원을 통보하는 거죠. 2항, 병무청장은, 주어 국방부 장관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또 주의하셔야 되겠죠.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법 수의 분야 현역 장교 충원을 고려하여, 군종 빠져 있습니다. 의법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 인원을 결정합니다. 됐죠? 예, 군종은 별도로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장. 자, 58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 이게 1단계 강의니까. (58조 1항) 장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장교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네, 거기가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이 쭉 풀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법 제58조 2항이 되는 겁니다. 맞죠?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2항은 어떤 내용이냐? 후보생에 대한 내용. 2항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법 군수의사관 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법 군수의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 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의사는 의무장교로 가는 거는 일단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후보생으로 가더라도. 됐나요? 일단은 의사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갖고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장교로 편입되든 후보생을 거쳐서 장교로 편입되든 장교든 후보생이든 의치한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됐나요? 2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아직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죠.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됐나요? 예.
후보생은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수하고 있는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죠. 자격을 갖고 있으면 장교로 바로 편입되죠. 후보생으로 안 가지. 맞죠? 근데 의사는 다르다. 자, 마찬가지. 3호. 목사, 신부, 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마찬가지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 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학 중인 사람이죠. 4호. 수의사 자격을 마찬가지 얻기 위하여 수의과 대학,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합니다. 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 자격이 의사 의무장교하고 나머지가 다르죠. 예,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군 전공의 수련 기간 이것도 한 번씩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뭐 같아요? 예? 의학전문대학원? 이 막 군 전공의 수련 기간 이러니까 뭐 군병원 같기도 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의무학교 군의학 그냥 대형 병원이에요. 삼성병원 우리 대학교 좀 큰 병원들 있죠. 그게 다 군 전공의 수련 기간으로 다 돼 있어요. 3차 병원 말씀하시는 좀 큰 병원, 대형 병원들. 그 레지던트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레지던트 과정이라고 보면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여하튼 의사로서 일종의 직장 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서울 삼성병원, 아산병원, 뭐 좀 큰 대학교 병원 이게 다 군 전공의 수련 기관으로 다 등록돼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름 좀 들어봤다, 꽤나 좀 뭐 유명하다 이런 종합병원들 있죠. 그게 다 예, 국방부에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수련 기관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몰랐는데 찾아봤어요. 시행령 제119조 의법군 수의사관 후보생 병적 편입입니다. 자, 1항 법 제58조 2항에 따라 의법군 수의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여기 나옵니다. 보시죠.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맞죠? 병역병 입영 대상자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장교하고 좀 다르죠? 바로 장교로 가는 거는 현대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후보생이니까 다 가능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자, 1호 의무 분야는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장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이하 군 전공의 요원이랍니다. 로서 몇 세? 나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2호)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몇 세?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스쿨이죠.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찬가지 몇 세? 30세까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호 군종 분야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 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몇 세?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4호 수의 분야는 수의과 대학, 가로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 포함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의무 분야는 33세, 법무는 30세, 그 다음에 군종과 수의는 28세. 자, 그 다음 페이지. 토할 것 같습니다. 토할 것 같아. 이 페이지만 보고 휴식을 좀 취할게요.
별 내용 아닙니다, 이거. 참 별 내용 아닌데. 잠깐만요. 이렇게 막 잘려. 시행령 제119조 의법 군 수의사관 후보생 병적 편입 계속입니다. 1항은 장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항 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니구나. 제가 말씀 잘못했네. 앞장이 1항이었죠. 예, 의무사관 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 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되는 해 전년도가 아니었, 아까 전에 장교는 전년도 편입되는 해에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인가 돼 있었잖아요. 맞죠? 이건 그 당해 2월 10일 됐죠? 잠깐만요. 일단 가로는 나중에 읽을게요. 복잡하니까. 2월 10일까지 의무사관을 1번. 자, 그 다음에 법무사관 후보생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법학전문대학원에 2학년이 되는 해에 며칠? 3월 31일까지. 그 다음 수의사관 후보생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 대학 본과 3학년이 되네. 5월 31일까지 의법 수의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가로 전자문서 지원서 포함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 대학장을 거쳐서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군종은 뒤에 볼게요. 됐나요? 자, 이제 구분되죠? 의무는 2월 10일, 법무는 입교하는 해, 사법연수 입교, 그 다음에 또는 로스쿨 2학년이 되는 해 3월 31일, 수의과는 3학년이 되는 해 5월 31일. 그게 핵심입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 여기서 나오면 그와 장난칠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화가 나네. 저 공부할 때도 이 페이지 딱 들어가면 막 숨이 확 막혀. 맞죠? 토할 것 같아. 자, 가로 보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서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고 있는 받는 군 전공의 요원은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1항 1호에 따라 다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이 되네. 까지. 가로가 이만큼이 돼요. 별 내용도 아니면서. 됐죠? 네. 뭐 긴급하게 뽑는 거는 뭐 시험 쳐갖고 하는 뭐 시험 갑자기 시험 보고 갖고 한다 그러면은 15일 되는 날까지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군종 보겠습니다. 군종사관 후보생 지원하려는 사람은 아까 누가 관여한다 그랬죠?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전자문서 지원서 포함입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군정은 다 이게 뭐 주기적으로 날짜를 안 정해놨어요. 그때 이렇게 아마 변수가 있는가 봐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의법 수의 분야, 군종 빠져있죠.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법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그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뜯어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맞죠? 의법 군수를 다 나열하다 보니까 막 길어진 거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자, 3항 118조 1항에 따라 의법 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2항에 따른 의법 수의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법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는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참 이게 도통이 원장님 강의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의법 수의 분야라고 해놨지만 의무 때문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의무가 인턴 과정이 있고 전공이 이제 레지던트 과정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했어. 레지던트가 되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전문이죠. 그래갖고 이제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전문이 수련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떨어진 거야, 전문이. 그러니까 인턴 과정까지만 한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보생으로 다시 제출한 경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 수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무 때문에 이 조항이 생긴 것 같다고. 이해가세요? 네. 의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레지던트 과정하고 인턴 과정이 있잖아요. 맞죠? 네. 인턴을 수련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는 전공이죠. 수련이가 아니고 이제 안 까면 안 까, 내 까면 내 까. 그 전문의 과정이거든요. 예, 전문의 과정을 하고 있는데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냈다가 전문의 과정에서 떨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발. 불만 어린 그런 표정을 짓지 마세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후보생으로 이제 제출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인턴은 가능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그냥. 이해가세요? 네. 예, 그럴 경우에 내가 이미 냈었던 장교로 바로 간다는 그 지원서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됐죠? 네. 예,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해는 해야 되니까. 사항 병무청장은 이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법 수의사관, 군용 빠져 있습니다. 선발할 때에는 법 제21조 1항에 따른 신체 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요거죠? 여기 있는 거. 그게 각 분야의 시험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성적. 됐죠? 예. 신체 등급 플러스 각 여기에 써 있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자, 가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 결격 사유가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겠죠. 이 사람들은 아예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어요. 동점자가 3명을 뽑는데 2명은 일단 합격을 했고요. 2명이 동점이야. 이 2명 중에서 1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초과한 동점자가 있잖아요. 맞죠? 그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체 등급이 높은 순, 그 다음에 다음 각 호에 써있는 점수가 높은 순, 이래도 계속 동점이다. 그러면은 생년월일로, 나이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생년월일이 빠른 순, 나이가 많은 순이죠. 맞죠? 로 선발합니다. 이 경우 신체 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서는 신체 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 등급이 4급이면 90점. 자, 1호 의무사관 후보생 경우에는 의치한 한의사 면허시험, 얘네들은 자격 갖춰야 되잖아요. 면허시험 일단 당연히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죠.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점수. 법무사관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생하고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가 나눠져 있고요.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고요. 법학전문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에 법학 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하고요. 아까 2학년이라 그랬잖아요. 2학년이 되는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학년 성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나요? 예.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거. 수의사관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맞죠? 5월 31일까지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성적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수의사관 후보생 경우에는 수의과 대학 본과 1학년, 2학년 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점수입니다. 됐죠? 5항 병무청장은 사항에 따라 의법 수의사관 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 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한테 보내줘야지. 얘 이제 후보생으로 선발됐으니까 뭐 입영 통지서라든지 이런 거 안 보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지방병무청장 생략되면 안 되겠죠. 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법 수의상한 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됐나요? 네. 야, 이거 지금 PPT에 이 사항형 문제 있나요? 사람은 없죠. 원문만 있어요? 네.